동해바다에 우뚝 솟은 화산섬 울릉도. 이곳엔 산나물의 이름에 관한 유래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의 기나긴 겨울. 척박한 자연 환경에 먹을 것이 모자라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이른 봄, 눈 속에서 솟아난 산나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산나물로 끼니를 때우며 혹독한 울릉도의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명을 이어줬다고 하여 붙여진 이 산나물의 이름이 바로 명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명을 이어준 나물이라. 명이나물. 이름을 알고 나니 더욱 귀한 나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명이라는 이름이 정식 명칭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이나물의 진짜 이름은 바로 산마늘입니다. 1년 중 단 한 달 동안만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울릉도 명이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명이라 불리는 산마늘은 이렇게 장아찌로 만들어야 두고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유의 연한 마늘의 향과 새콤달콤한 양념 맛 때문에 기름진 음식과 특히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데요. 삼겹살의 명이나물. 그래서 최근 여러 식당에서 쌈 대용으로 심심치 않게 명이나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명이나물. 그렇다면 우린 진짜로 명을 잇는 귀한 나물을 먹고 있는 것일까요? 갈수록 높아지는 인기에 명이나물을 곁들인 메뉴로 내는 식당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식당에서 판매되는 명이나물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찾은 곳은 삼겹살 전문점. 식당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로 가봤습니다.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밑반찬들이 눈에 띕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네? 여러 가지 장아찌들 사이에 명이 장아찌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뉴판에는 직접 담근 장아찌이며 돼지고기와 최고의 궁합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의 명이 장아찌는 어떤 모습일까? 속 같은 경우는 되게 좁아요. 내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혹은 내 길이는 이렇게 젓가락보다는 길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접시에는 5장의 명이 장아찌가 있었는데요. 잎은 폭이 좁고 길쭉한 모양입니다. 네, 삼겹살 일단 2인분 먼저 주세요. 주문한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명이 장아찌와 어떤 궁합을 자랑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잘 익은 삼겹살 한 점을 명이 장아찌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명이 장아찌로 고기를 감싸주면 근사한 쌈이 완성되는데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명이나물을 싸먹으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그래서 그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별로 안 느끼해요. 이거 반찬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명이나물 나는 2,000원 추가고요. 이것만 왜 더 많아요? 추가로 주문한 명이 장아찌가 나왔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한 20장은 좋게 될 것 같은데. 추가 요금 2,000원에 20장 정도. 명이 장아찌 한 장당 100원인 셈입니다.
유독 명의 장아찌만 추가 요금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그 장아찌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딴 매장이 없습니다. 내가 따라가요. 만드셨다고? 명이나물 만드시는 거예요? 명이나물은 주문하세요. 아, 주문해서 뭐 울릉도에서 네, 명이나물은 이곳에서는 울릉도 명의 장아찌를 주문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고깃집뿐만 아니라 보쌈 전문점에서도 명의 장아찌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보쌈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요. 보쌈과 새콤달콤한 명의 장아찌의 궁합은 또 어떤 맛일까요? 메뉴판에는 보쌈과 명의 장아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이모 이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명이나물 나오고 이거 명이나물로 되는 보쌈은 잠시 후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명이나물이에요? 명이나물 아줌마들이 샀다고 보쌈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명의 장아찌. 높아진 인기에 가격도 비싸다는데요. 명의 장아찌의 양이 상당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절반으로 잘려 포개져 있는데요. 보쌈과 명의 장아찌라니 참으로 이색적인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삼겹살 이런 고기 종류의 고기하고 먹어봤었는데 보쌈 특유의 그 돼지 비빔으로 잡아주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난 괜찮더라고. 맛있었어요. 그때도 저거 이거 한 접시 추가해야 이곳 역시 추가 비용을 받고 명의 장아찌를 내어주고 있었는데요. 추가로 주문한 명의 장아찌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개수를 세봤습니다. 앞선 식당보다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명의 장아찌와의 이색적인 만남은 장어 전문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명의 장아찌에 싸먹는 장어라.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식당 벽면에는 연예인 사인은 물론 방송에 출연했다는 포스터까지 유명 맛집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맛있어요? 갯벌장어를 알아서요. 민물보다 조금 낮은데요. 맛있어요. 그럼 갯벌 네네. 주문을 하자 먼저 준비된 밑반찬이 나왔는데요. 갖가지 반찬들 사이로 명의 장아찌가 보입니다. 육류가 아닌 장어와 명의 장아찌. 저도 그동안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거는 장어 싸먹어요. 장어를 옮겨서 나가게 나가요. 울릉도에 명이나물이잖아요. 울릉도. 멀리서 오네 이거. 울릉도도 와요. 이거 같은 맛나는 거, 꿀 같은 거잖아요. 이거요. 아, 이거에 주달라는 건 맞는다. 이게 비싸거든요. 직원의 말처럼 벽에는 명의 장아찌 추가 주문 요금이 적혀 있습니다. 앞선 식당보다 1,000원 비싼 가격. 봐봐. 이게 아마 누가 하는데 안 그래요? 울릉도산이요? 식당들도 계속 쓰시나 봐요. 여기 꼴들이 전설보다 좀 이렇게 사람들 주고 솔직히 그러다고 보니까 제일 낫더라. 잘 먹겠습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구운 장어에 울릉도에서 가져왔다는 명의 장아찌는 값은 비싸지만 손님들에게 특별한 맛으로 기억되기 위한 이곳만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명의 장아찌의 맛과 장어의 맛이 어떤 조화를 이룰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장어집에서 뭔가 나온다는 게 신기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장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래서 이렇게 명이나물 같이 내주는 것 같아요. 명이나물 조금만 더 주세요. 추가로 주문한 명의 장아찌가 나왔습니다. 앞선 식당에서 봤던 것보다 명의의 잎이 큼지막해 보이는데요.
추가 주문한 명의 장아찌의 양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개수를 세봤는데요. 잎의 크기가 큰 만큼 그 양도 더욱 푸짐해 보입니다. 알려줄게. 추가하니까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명의의 원산지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울릉도 홍수죠. 다른 사람도 있는데 맛이 울릉도만 그런 걸 먹고 봐. 손님이 이게 그 집에 가니까 괜찮은 의미를 주더라. 이렇게 보이자. 비싸지만 손님을 위해 울릉도 명의를 고집한다는 식당. 우리가 취재한 대부분의 식당에선 울릉도 명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달 정도만 수확이 가능하다는 울릉도 명의. 그래서 더욱 귀하다는 명의가 여러 식당에서 사용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우리는 명의의 자생지인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울릉도의 첫 관문인 도동항은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도동항 주변에는 관광객을 위한 특산물 판매소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울릉도 명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선물 사가려는데 뭐 좀 사가는데? 아. 울릉도 명의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명이 가운데. 울릉도 명인데 울릉도 먹어보기 힘드네. 울릉도에서도. 명의는 안 나와요. 엄청 비싸요. 일주일에 2만 원 싸가지고 나오는데 되는 게 안 되나? 원래 명이 나오면 이렇게 비쌌어요. 오늘은 안 비쌌는데 이제 왜 없으니까 이제 뭐. 그럼 대단하지. 난 없는 분야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샀는데 끊는 거니까. 산에 가면 볼 수 있겠네. 어찌된 일일까요? 정작 울릉도에서 명의를 맛보기가 더 어려웠는데요. 우리는 명의를 채취한다는 주민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정작 울릉도에서 명의를 맛보기가 더 어려웠는데요. 우리는 명의를 채취한다는 주민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노란 조끼가 뭐예요? 이게 허가증이나 마찬가지. 군에서 주는 거. 이거 증하고 조끼하고 준다니까. 이게 무슨 허가증을 나오죠? 이게 명의 채취 자격증. 아, 이 조끼를 입은 네, 사람은 입은 사람은 허가증이 있다는 증거도 있어도 증도 있고. 울릉도에서도 명의가 귀해진 탓에 허가받은 사람만 명의를 채취할 수 있다는데요. 울릉도 자연산 명의를 만나기 위한 채비도 단단히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전에는 많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요. 이들이 다니면서 그냥 하나 모으는 본격적으로 명의 채취를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두 다리에 의존해 가파른 비탈을 오르내리며 명의를 찾으러 다니는 일은 힘들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렇게 풀이 여러 개 많은데 뭐가 명이에요? 요게 명의잖아요. 아, 드디어 귀한 몸 울릉도 명의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동그랗고 잎이 아주 넓은 모양입니다. 울릉도산 명이가 왜 유명해요? 땅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좌우되겠죠. 울릉도 그 토질에 대해서 네. 일반 그 육지의 토지라고 틀으니까. 눈이 많이 오면 올수록 명이 영양가가 더 좋아요. 명의를 수확할 때는 한 장의 잎을 꼭 남겨둬야 다음 해에 또 자란다고 합니다. 없어가 못 듣겠다. 아니, 많이 따셨어요? 많이 따셨어요? 아니 못 땄어요. 그 많이 없나 봐요, 지금. 이런 데는 완전 전멸이고 저 밑에는 좀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힘들어가지고. 명의 채취가 예전만은 못하다는데요. 아니, 명이가 진짜 흔하지가 않네요. 귀하죠. 명을 이어주는
준다는 말도 있지만, 이제 하도 없으니까 명을 이제 앗아간다는 말도 있어.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위험한 곳에 있다 이거지. 사장님 다 따셨어요? 갔다가 이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딴고 오신 거예요? 그래도 많아 보이는데? 많아 보이는 것이야. 이런 게 하루에 2번까지 해야 되는데. 몇 킬로 정도 딴 거예요, 이 정도면? 한 10kg, 15kg 되나? 산의 명이가 줄어 채취량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걸 다 샀어. 그게 제일 영양가 있는 겁니다. 줄기요? 예. 맛있다, 지금. 갓 채취한 생명이의 맛은 어떨까요? 줄기부터 먹어봤는데요. 마늘종 같은데? 마늘. 원래 마늘. 3만원. 매워. 이 3만원이지. 마늘. 울릉도가 자랑하는 여러 산나물 중 으뜸으로 쳐준다는 명이. 줄기가 아닌 잎에서는 어떤 맛이 날까요? 끝이 좀 맵네요. 매운맛이 나죠. 뿌리는 좀 더 매운데 이거는 아우 막 알싸름한 게 3만원. 명이가. 아우 네. 줄어드는 명이의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채취 기간을 1년에 딱 한 달로 정해두었다는데요. 채취 기간은 4월 6일에서 5월 5일까지. 매년 그렇게 해마다 그래 하는데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명이 없으면 산에 못 들어가고 할 수도 있고. 산에서 채취하는 명이의 양이 소비되는 양에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최근 울릉도의 밭에서 명이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맹이 잎 채취하고 있습니다. 명이 입채취. 예. 쌈 마늘. 잠깐만. 이게 지금 뭐 재배하는. 예, 재배예요. 전에는 다 산에서 있었는데 네. 산에서 숲이 우거지고 해서 이제 밭으로 내려온 거예요. 밭에서 본 명이도 둥글고 잎이 넓은 모양인데요. 이게 엄청 크네요. 예. 우리가 식당에서 먹었던 명이 장아찌와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피어도 좁아요. 이게 다 피었을 때도 이렇게 질지 않습니까? 질주하게 좁게. 아까 이 잎하고는 하긴 이거는 타원형이고 그죠? 둥그면서 계란 그인데 이거는 아주 질주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실히 넓이가 좀 비교가 되네요. 많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왔던 명이 장아찌의 정체는 무엇일까? 신중하게 맛을 봅니다. 저희들은 먹어보면 알아요. 딱 먹어보니까 굉장히 질기고 쉽고 이거 울릉도산 아니잖아. 주인어라고 하니까 주인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니까 중국산이. 저희들은 아니까. 명이가 귀한 게 왜 그러냐면 토질이 그렇게 안 많고 그렇게 양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 결국적으로. 흔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예. 울릉도 이게 넓다 해도 이게 나오는 양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땅에 비하면 농사 짓는 거. 지금 나래분지 이거 다 짓는다 해도 육지에 농사 많이 짓는 사람 보시면 한 사람 짓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이름은 다 울릉도 거예요. 가발을 덮었었는지 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혹시 장아찌 양념에 절여져 모양이 달라지진 않았을까요? 작업 보이시네요. 예. 우리는 울릉도 명이로 장아찌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채취한 명이를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간장과 식초, 설탕을 같은 비율로 섞고 설탕이 잘 녹을 수 있게 저어준 뒤 씻어둔 명이에 부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데요. 이제 명이에 양념이 충분히 배일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돌을 올려놓으시네요. 예, 이게 장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장아찌 담그는 끝인가요? 예, 엄청 간단하네요. 보긴 간단해 보여요. 네, 간단해 보이는데. 숙성 시간을 거칠수록 간장색이 배어 우리가 먹는 장아찌의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울릉도 명의와 식당에서 판매한 명의를 비교해봤습니다. 색은 물론 모양에서도 차이가 큰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명의 장아찌를 만들어 여러 식당으로 판매한다는 식품 업체를 찾았습니다. 요즘에 명이나무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요즘에 특히나 요즘 더 훨씬 많이 써요. 점점 늘어나죠. 다 달라고 하니까 손님들이 어디 가서 명이 먹어보는 사람은 여기 명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만든 명의 장아찌를 보여주겠다며 직원이 창고에서 큰 통을 들고 옵니다. 소금이 상품인데. 명의의 원산지는 중국산. 간단히 만드는 줄 알았던 명의 장아찌에는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 명의 장아찌를 꺼내봤는데요. 잎의 폭이 좁고 길쭉하게 생긴 모양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격은 54,000원에 나가는데 국내산은 요 치즈가 20만 원. 이게요? 네, 이게 똑같은 양이 20만 원. 그러니까 4배. 되게 비싸네요. 엄청 비싸요. 저는 명이나무 중국산 있는 줄 몰랐어요. 원물만 갖고 와서 저희처럼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중국에서 수입되는 명의의 원물도 보여줬는데요. 소금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아, 이렇게 소금에 절여? 소금에 절여져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중국산 명의. 여기에 양념을 더해주면 명의 장아찌가 완성된다는데요. 사실 뭐 중국산이나 한국산이나 느낌이 똑같습니다. 그 차이가 없어요. 모양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 국내산 같은 게 약간 동그란 편이고 얘는 약간 이렇게 길쭉한 편이고 모양의 차이가 좀 있어요. 둘은 맛은 좀 차이가 있네. 아니 막 똑같죠. 맛은 차이가 없어요. 그냥 모양의 차이고 그리고 국내산을 워낙에 선호하니까 우리나라는 신토불이라고 해가지고 마케팅을 잘한 거죠. 또 다른 장아찌 제조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것도 중국산 명의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제품이에요. 이거니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이게 수입이고요. 중국산. 그 대신 자연산 수입이에요. 우와, 엄청 크다. 잎의 크기는 크지만 기다란 타원형의 모양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한번 고기를 먹어놓으면 다른 걸 못 먹어요. 삼치는 것은 손도 안 가버려. 이번 야채 중에서 최고급이에요. 45,000원. 오, 거기. 괜찮아요. 저희도 수입부터 해갖고 다 해요, 제 손으로. 수입도 하고, 공연 제조하고. 중국산 명의 장아찌. 생각보다 많은 곳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수로 다 나갑니다. 식당에도 많이 나와요. 아, 식당 이제 고급집, 소고기집, 참치집 이런 데만 많이 나와요. 명의가 기본으로 세팅해주고 나머지는 돈을 따로 벌어요. 한 세트 2,000원, 3,000원씩 몇 장 주면서. 여기 초에 싸잖아요. 네? 좀 싸잖아. 송일산 싸니까 여기 국내산은 키로에 4만 원이에요. 키로에 4만 원. 연합공이에요. 몇 배네요? 네. 그나마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수입 안 들어오면 이거 못 먹어요. 식당에서 뭘 하세요. 다른 곳의 사정도 마찬가지일까? 비싸게 못 만들지. 국산이 워낙 비싼데, 국산 내놓고 어떻게 장사해. 장사 남자 가는 거잖아. 국내산은 이건 너무 비싸. 울릉도가 20만 원.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 네, 그렇지. 근데 워낙 비싸갖고 한 번 쓰고 안 쓰고 장사가 안 나오고. 맛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좀 먹어도 모르겠네. 몰라요. 웬만한 전문가인데 몰라. 대부분의 식당에선 값이 저렴한 중국산 명의를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명의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울릉도 명의와 중국산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중국산이랑 울릉도산이랑 모양이 진짜 다르네. 대부분 길쭉한 타원형의 중국산 명의와 달리 울릉도 명의는 동그랗고 잎의 폭이 넓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구매한 국내산 명의 장아찌 중에서 중국산과 모양이 비슷한 제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잎이 길쭉한 타원형이지만 줄기가 더 길고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품의 뒷면을 살펴봤습니다. 강원도에서 나는 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명이 장아찌를 만드는 제조 공장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제품 보고 문의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사용하시는 명이나물이 국내산이 맞나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직접 재배해서 장아찌를 담그고 있거든요. 국내산이면 혹시 울릉도산 종인가요? 울릉도산하고는 좀 달라요. 저희가 재배하는 거는 울릉도산이 아니라 오대산종이라고 오대산 근처에서 자생하는 명이나물이 있는데 그것을 재배한 거예요. 정말 강원도에서도 국내산 명이가 재배되고 있는 걸까? 한달음에 달려가 봤는데요.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줄 알았던 명이를 이곳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보셨던 채널의 목걸이 스파이티인데요. 사장님의 그 명이나물 장아찌 보고 찾아왔어요. 네. 저희 거는 이제 5대산 종이라고 해서 그냥 예부터 이제 여기 내륙에서도 명이나물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중국산이 아니라. 네, 중국산은 아니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이제 나온 명이나물. 한번 보시겠어요? 네네. 예. 오래전부터 강원도 지역에서 자생했다는 5대산종 명이. 냉장 창고에서 숙성 중인 명이 장아찌를 꺼내 자신 있게 보여줍니다. 강원도의 명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보통 이제 5월 초에 명이나물을 수확해서 이제 장아찌를 담궈서 저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직접 만드시는 네. 5대산종. 네. 줄기의 색이 빨갛고 아주 길게 뻗어 있습니다. 잎보다 줄기의 길이가 더 긴 것 같은데요. 줄기 색깔이 빨갛네요. 네. 이게 좀 마늘 향이 엄청 진하고 좀 마늘 맛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운 향이 강해서 이 줄기 끝부분이 좀 빨간 색깔을 띠더라고요. 잎만 따져봤을 때는 중국산 명이나물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중국산 명이와 잎의 모양이 비슷한 강원도 명이.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보이지 않을까요? 잎이 길쭉하고 타원형인 것은 비슷하지만 줄기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5대산종 명이의 줄기를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이 국내산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줄기를 자르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줄기를 자르고 이파리만 봤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좀 헷갈릴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많이. 이곳에서 재배하고 있는 5대산종 명이를 보기 위해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전체 다 명이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 아래처럼 명이가 가득 차 있는데 잡초가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명이들이 지금 안 보이고 저희가 제초제를 안 치다 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런 것들은 다 잡초고요. 보면은 여기 잡초들 사이에 보면 이렇게 명이나물이 있어요. 이런 게 명이나물이에요. 5대산종 명이의 특징은 더 있습니다. 5대산종 명이는 좀 잎이 좁은 대신 좀 이렇게 길어요. 대가 빨간 게 좀 특징이에요. 해발이 높은 곳에서 자생하고 또 재배 기간이 길다. 맛이나 향이 훨씬 더 진해요. 다른 종류에 비해서.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도 보통 5대산종 명이나물을 재배하는 곳은 많진 않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명이나물을 재배하는 곳들은 울릉도 계통의 명이나물들을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5대산종 명이는 재배 기간이 길고 수확량이 적어 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울릉도 명이를 가져와 재배하는 농가도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고랭지 농장,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울릉도 명이를 만날 수 있을까?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울릉도 명이나물인데 맞나요? 예, 여기가 울릉도 명입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산비탈에 심겨진 것이 모두 명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명이가 있네.
울릉도에서 봤던 그 명 같은데? 잎이 넓고 둥그런 모습이 울릉도 명이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강원도에서 울릉도 명이를 재배하게 된 것일까요? 울릉도 종이 수확이 많이 나오고 제일 낫고 오대산종은 수확이 안 나오고 풀밭에 들어가면은 뜯을 것도 없고 그 맛은 더 있지만은 하기가 힘들어요. 먹어도 될까요? 네, 드셔보세요. 강원도에서 나는 울릉도 명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마늘향과 그 매운 향 그런 것들이 울릉도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확실히 같은 종이 맞는 거예요. 네. 울릉도 명이는 생육이 빠르고 잎이 커서 농가에서 재배를 선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대량으로 많이 심는 사람은 없어요. 없고 현재로 이걸 사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대도시에서도 몰라가지고도 못 사 먹고 이래서 앞으로 이제 자꾸 알게 되면은 심과한 것만큼 더 심과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어떻게 찾는 사람이 많아졌나 보네요. 예,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국내산 명이가 부족해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 가져가서 절임에 들어가면은 중국산을 내놔도 이 국내 건지 국내 걸 내놔도 중국산인지 모릅니다. 한 손 걸치면 몰라요. 농사 지은 사람이 잘 지어가지고 그 식당에다 줘가지고 서로 믿고 먹고 하는 것이 진짜지. 내붓더라도 남은 손에 넘어간 거 다시 찾아가져 오면 그게 지 건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된다 이거지. 우리는 울릉도 명이를 사용한다던 식당들을 다시 찾아가 명이의 원산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메뉴를 주문해 봤는데요. 보쌈과 함께 명이 장아찌가 나왔습니다. 과연 명이의 원산지는 울릉도가 맞을까? 우리가 울릉도에서 직접 가져온 명이와 이 식당에서 울릉도 명이라고 판매하는 것을 함께 두고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양새가 확실히 좀 나은데. 아기의 소중? 울릉도산이라고 하는데 모양이 조금 촌스러워진 거 보니까 울릉도산 명이나무 같지 않아요. 직원에게 명이의 원산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명함이 어디 거예요? 모양은 아무래도 울릉도산이 아닌 것 같은데 울릉도 명이라고 답합니다. 식당 뒤편을 살피던 중 식당의 직원과 마주쳤는데요. 우리가 먹은 게 울릉도산이에요? 저는 중국산. 아까 울릉도산이라고 깜짝이다. 어디 거? 이번에는 울릉도 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던 장어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장어와 환상궁합을 자랑하던 이곳의 명이는 과연 울릉도산이 맞을까요? 명이의 원산지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거 명이나무라 그러는 거래요. 울릉도에서 야생 3만 원씩 따라가서 이게 꼴 갖다가 비싼 거죠. 그거요. 26만 5천 원이고 막 20개가 오면은 물이요. 이 안내기가 다 땡땡 흘러다니고 김치통으로 탁탁 똑같이 안 돼요. 직원의 말처럼 정말 울릉도 명이가 맞는 걸까요? 먼저 이곳에서 내어준 명이를 그릇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져온 울릉도 명이를 꺼내서 가지런히 정리하고 보니 보이시나요? 모양에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전국에 형 명이나무인데 이 가게에서 준 명이나무는 울릉도산이라고 했는데 울릉도산의 특징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제 모양으로 비교했을 때 확실히 울릉도산 명이나무와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명이 장아찌가 택배로 배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택배 상자 안에는 과연 울릉도에서 온 명이가 담겨 있을까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상자를 열자 명의장아찌가 보입니다. 직원은 상자에 담겨있던 명의장아찌를 플라스틱 통으로 옮겨 담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명의가 언 상태로 배달되었는데요. 명의를 다 옮겨 담은 직원은 빈 상자를 식당 뒤편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쪽에 상자를 버려둡니다. 대체 이 명의는 어디서 온 것일까? 버려진 상자로 다가가 봤습니다. 상자에는 명의쌈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명의의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이곳의 문제는 명의의 원산지를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먹고 남긴 반찬들을 흐트러지지 않게 쌓은 뒤 주방으로 가져가는데요. 그리곤 반찬 그릇을 하나씩 씻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은 명의장아찌를 버리지 않고 한 그릇에 모아서 담아둡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 깍두기와 명의장아찌를 가져가 반찬통에 차례차례 다시 넣어줍니다. 혹시 손님이 먹고 남긴 명의를 재사용하려는 걸까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문이 들어오자 명의장아찌를 맨손으로 차곡차곡 그릇에 담는 직원. 갑자기 명의를 들고 싱크대로 향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명의를 물에 한번 씻어주는데요. 아, 그거 다시 씻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묵묵부답의 직원. 씻은 명의를 가지런히 담아 정리해주는데요. 국자로 간장 양념을 덜어내더니 씻어둔 명의 위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렇게 새것같이 변신한 중국산 명의장아찌는 곧바로 손님상으로 나갑니다. 중국산을 울릉도 명이라고 속이는 것뿐 아니라 버려져야 할 명의장아찌가 재사용되고 있는 상황. 손님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맛있게 명의장아찌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는 돼지고기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빈자리가 없을 만큼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메뉴판에는 각종 식재료의 원산지를 적어뒀습니다. 그런데 명의의 원산지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겹살 3인분 먼저 주세요. 이곳 역시 삼겹살과 함께 명의장아찌가 나왔습니다. 잎이 크긴 하지만 길쭉한 모습입니다. 이 식당에서는 어떤 명의를 사용하고 있을까? 울릉도 명의를 꺼내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울릉도는 특징이 동그랗고 넓은 데인데 가게에서 나오는 명이나무는 폭이 좁고 새로가 그걸로 봐서 그런 곳을 하는 명이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명이나무는 이제 세리려고 그런데 안에 고춧가루가 들어있어요. 재사용이 의심되는 상황. 먼저 원산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울릉도부터 들어가요. 울릉도에서 우리나라 명의는 다 울릉도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명의장아찌를 재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디 치워요? 어떤 거랑 어떤 거 안 버려요? 마늘 한장, 마늘 이렇게 깨끗한 거는 모아. 아, 명이나무는 따로 모아요? 왜요? 비싸서 재사용해야 한다는 명의는 고스란히 주방으로 되돌아갔는데요. 손님상에 나갔다 온 만큼 이번에도 역시 물로 씻어줍니다.
이거 왜 물로 씻으시는 거예요, 이모? 물로 대충 기름기만 제거한 명이장아찌에 혹여나 싱거울까 간장 소스를 듬뿍 끼얹어주면 방금 반찬통에서 덜어낸 듯 맛있는 명이로 재탄생합니다. 그대로 손님상으로 향하는데요. 비싸다는 이유로 명이를 재사용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이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식당에 명이장아찌를 납품한다는 유통업체를 찾았습니다. 명이나물 같은 거는 국산은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시장에 거의 없어요. 사단이 안 맞으니까 중국산 쓰고 있어요. 거기도 들어가죠? 네, 저희가 납품을 하는데 거기에 그 가격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그럼 지금 중국산 쓰고 계신 건가요? 그럼요.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죠? 네,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연이 주는 선물이자 귀한 산채로 주목받고 있는 산마늘은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자생지인 울릉도에서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 울릉도가 아닌 내륙에서도 산마늘을 재배하는 농가가 생겨나곤 있지만 그 생산량이 소비되는 양을 감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산 농산물만이 생산되고 판매될 수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산마늘을 울릉도산으로 둔갑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중국산 농산물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렴한 중국산 산마늘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산마늘 장아찌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식당에서 국내산 산마늘과 중국산 산마늘을 구분하시려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양만 봐서는 산마늘의 원산지를 구분해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파는 사람의 양심을 믿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은 또 다른 불신을 낳는 법. 파는 사람의 정직만이 즐겁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길이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여수 밤바다. 여수하면 떠오르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치 중엔 갓김치, 그리고 바다 음식으론 바로 이 돌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돌게들이 많은데요. 물리면 안 되니까 조심히 들어보겠습니다. 꽃게처럼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지만 꽃게와는 달리 살이 단단하고 또 탱글탱글한 식감 때문에 게장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잘생겼죠? 특히 돌게 산지로 알려진 여수에서는 이 돌게장을 먹기 위해 주말이면 식당 앞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저도 여수 가서 1시간 넘게 기다려서 어렵사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제작진 앞으로 한 통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여수 돌게장의 인기 비결이 따로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인 만큼 그 비결이 정말인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는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여수로 향했습니다. 국내 청정 해역으로 손꼽히는 여수. 바다에 면해 싱싱한 해산물들이 워낙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돌게는 여수를 대표하는 특산물이기에 그 궁금증이 더욱 컸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5시간 만에 드디어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수 돌게장에 숨겨져 있다는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체라는 먹거리가 가장 비밀인데 그때도 선호하는 것이 돌게장입니다. 게장이요? 사람이 많은 편인가요, 가게들이? 사람 많죠. 보통 대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게장 밑반이 이걸 리필을 하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양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보자가 찍은 사진을 보니
돌게장 정식은 1인분에 단돈 8,0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양이 정말 푸짐해 보였는데요. 무한 리필인가요, 거기가? 대비 보통 가격 지금 몸무게가 정도 양이 많이 나온다 하면 이게 지금 이제 국내 생산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리필했을 경우에는 그건 아마 질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조국산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소문이 잘 제보가 되었죠.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돌게장을 파는 식당들이 밀집해 있다는 여수 시내의 한 골목을 찾았습니다. 여수 게장골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게장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당들이 즐비했는데요. 이 일대에만 총 10곳이 넘는 돌게장 전문 식당들이 골목 사이사이에 모여 있었습니다. 돌게장집이 이렇게나 많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돌게가 여기 있어요. 요새도 돌게가 많이 나요. 여기가 원래 바닷가에서 난 돌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돌만 뜨면 바로 올라오는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던 음식이거든요. 여수 쪽에 나는 돌게가 참 맛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식당 앞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하는데요. 사람 진짜 많다. 주말이면 번호표를 뽑고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우리는 한 돌게장 전문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식당 밖에는 돌게장을 맛보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미 인산이네.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곳의 주 메뉴는 1인분에 8,000원인 게장정식. 제보자의 말대로 한 상 가득 푸짐한 게장정식이 차려질까요? 게장정식 뭐 어떻게 나와요? 게장정식은 간장, 매운탕, 알탕 이런 데가 푸짐하게 나와요? 주문을 하기가 무섭게 차려지는 음식들. 여수에서 잡은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울산바다? 양념게장과 간장게장, 거기에 매운탕, 갓김치를 비롯한 14가지 반찬까지 남도의 넉넉한 인심이 느껴지는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특히 여수에서 잡은 돌게로 만들었다는 양념게장과 간장게장도 각각 한 대접씩 푸짐하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작네. 주먹 반밖에 안 되는데 사이즈가? 이거 되게 좋네. 작은 거에 비해서 살이 많고 또 반찬도 푸짐한데 비해서는 8,000원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 게장의 양은 얼마나 되는 걸까? 여덟 조각 들었네. 우리는 제보자의 말처럼 제공된 게장을 모두 먹은 뒤 리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리필 돼요 혹시? 다시 제공된 2대접의 게장. 리필에서 나온 것도 양이 그렇게 다르지 않네. 그네. 똑같네요. 실제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게장을 너나 없이 리필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1인분 8,000원이라는 가격에 이렇게 푸짐한 게장 정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회사도 남아있네? 아직 식사로 나서는 반찬 14가지 계획값만 해도 여수 바다에서. 여수 저 울산바다에서 울산바다. 이번엔 게장 골목의 원조라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원조집의 명성답게 점심때가 조금 지난 시간임에도 손님들로 붐비는데요. 관광객들이 많구나. 대부분 다 관광객인가 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돌게장의 맛을 즐기는데 한창인 사람들. 메뉴판을 살펴보니 관광객을 위한 포장 판매 품목을 제외하면
메뉴는 오로지 게장 백반 한 가지뿐입니다. 돌게를 비롯한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는 국내산이라 적혀 있는데요. 안 시켜도 바로 나와버리는구나. 아, 이거 하나밖에 없죠, 메뉴? 아, 이게 돌게예요? 앞선 식당과 유사한 구성의 푸짐한 게장 백반이 한 상 차려졌습니다. 싱싱해 보이는 간장게장과 빨간 양념에 양념게장이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돌게는 여기를 잡은 거예요? 2인분 기준으로 제공된 돌게의 양은 양념게장과 간장게장 각각 서너 마리씩은 좋게 돼 보였는데요. 이거 느낌도 되는 거예요? 그럼 보내드릴까요? 저렴한 가격에 값비싼 게장을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니 손님들이 붐비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돌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여수 시내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돌게를 판매하는 한 상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거 혹시 돌게예요? 2만원? 돌게의 값이 식당에서 파는 게장의 가격에 비해 꽤 비싸게 느껴지는데요. 2kg 내가 못했다. 2kg 쬐끔 못되게 2만원? 그리고 이거는 국산이에요? 국산이죠, 여수마다 있어.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요. 근데 식당에서는 뭐 리필까지 해주고 그러는데 5만원 정도. 돌게가 귀해 식당에선 수입산을 쓴다는 상인의 말. 또 다른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거는 어디 거예요? 이건 이 바닥 거죠. 금방 막 온 거예요. 여기 안전히 살아있잖아요. 이건 얼마예요? 15,000원 치는 거예요. 1kg에 15,000원. 얘가 비싸요. 그래요? 많이 안 잡혔나 봐요. 그렇죠. 간장게장집에서 다 이런 거 써요? 대전도 대전대가 있어. 중국산 거. 다 국내산이 아니구나. 작년에 다 국내산 갖고 어떻게 먹을까요? 절대 타서는 안 맞아요. 나 리필로 주는데 이런 거 갖고 안 돼.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여수산 돌게만으론 식당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시장에서 여수산 돌게 10,000원어치를 구입해 무게를 재보기로 했습니다. 무게는 고작 1kg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시장 상인이 식당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얘기한 수입산 돌게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얼마나 해요, 중국산? 10kg요. 10kg 63,000원. 63,000원? 중국산 돌게만 취급한다는 직원의 말. 직접 물건을 꺼내 보여줍니다. 중국산은 박스로는 뭐였지? 중국산은? 박스에 10kg 단위로 냉동 포장되어 있는 중국산 돌게. 식당에도 좀 많이 써요, 이거. 아, 그래요? 국내산 70%, 중국산 30%. 유통업체 직원도 식당에서 중국산 돌게를 섞어 쓴다고 말하는데요. 취재 결과 중국산 돌게는 국내산에 비해 약 절반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을 보였습니다. 여수산 돌게만을 사용한다는 식당과 중국산을 섞어 사용한다는 유통업체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 우리는 직접 배에 탑승해 돌게잡이 현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수 근해로 향하는 어선. 돌게 잡으러 가려면 얼마나 나가야 돼요? 한 10분 정도 나가. 돌게는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주로 잡힌다고 하는데요. 미리 설치해둔 통발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돌게 조업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올라온 첫 번째 통발.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줄을 끌어올려 보지만 빈 통발들만 올라옵니다. 조업 20분째. 돌게 한 마리 구경하지 못한 상황. 우리가 생각했던 돌게가 가득한 통발은
볼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도중 한 통발에서 처음으로 여수산 돌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나온 거예요? 어디가? 통발 몇 개째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통발 20개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20개의 통발에서 잡힌 돌개는 고작 2마리. 혹시나 이걸 시작으로 돌개가 많이 잡히는 것은 아닐까 기대해봤지만 4시간이 넘는 기나긴 조업 끝에 잡힌 돌개는 기다림이 무색할 만큼 적은 20여 마리가 고작이었습니다. 최근에 좀 돌개 양이 줄긴 했어요. 많이 줄었죠. 올해가 특히 더 없어요. 작년만 해도 우리가 한 번 잡으면 4상자석, 5상자 한 번 땡기면 많이 안 땡기고 한 10줄만 땡겨도 그 정도 잡았거든요. 올해는 없어요. 잡아서 돌게장 집으로도 가기도 해요. 대량 이제 꽃게탕이라든지 아니면은 양념게장, 간장게장. 이렇게 잡힌 돌개는 인근 수산시장으로 옮겨져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거 돌개예요? 하지만 그 양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경매를 기다리는 인파 속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돌개는 고작 2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잡혀 아직도 그 활기찬 기운을 뽐내고 있는 돌개. 그렇다. 근데 그래봤자 꽃게보다 훨씬 작네. 근데 주먹만원밖에 안 하잖아. 곧이어 돌개 경매가 시작됐는데요. 그 양이 워낙 적다 보니 낙찰도 순식간이었습니다. 돌개는 얼마에 거래됐을까? 얼마나 나와요? 10만 원. 100명 그렇게 나갔다고. 왜 오줌 많이 나요? 요새 진짜 많이는 안 나요, 그러면? 나올 때는 많이 나오고. 오늘 낙찰가는 10kg에 12만 원. 최근 가격이 폭등했다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10만 원, 8만 원 가지고 이것도 15만 원 있는 사람이 어디가? 그게 한 15만 원이나 해요? 15만 원. 이렇게 양이 적고 가격이 비싸 혹시 식당에서 중국산 돌개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돌개 수입업자를 만나 여수 지역 식당에 중국산 돌개가 유통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수입을 공급도 하고 식당들 제가 수입을 직접 해갖고 씁니다. 이거 다 중국 거예요? 중국에서 수입에다 제가 그 식당들 원료를 다 공급했고요. 여수 돌개장 골목에 중국산 돌개를 납품하고 있다는 업자. 오늘 수입한 양만 16톤이라는데요. 한국산 많이 차죠. 많이 차고 좋은데 양이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작년에 많이 안 나왔어요. 총기 행사는. 식당에서 달라고 들어온 데 있어요? 다 있지.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 내가 지금 다 이야기하고 몇 개를 줄 거냐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해. 국내산 품귀 현상으로 식당에서 서로 중국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업자의 말.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중국산 돌개의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해 전라남도 생산량의 2배를 넘어섰는데요. 이 중국산 돌개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는 유통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 박스는? 수입된 중국산과 동일한 박스. 중국산 돌개를 실은 트럭은 재빨리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과연 트럭은 게장골목으로 향할까? 하지만 놓쳤다. 안타깝게도 유통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입업자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다시 한번 게장골목을 찾았습니다. 수입업자와 식당의 주장이 엇갈리기에 우리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어디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여수산 돌개라는 직원의 말. 혹시 돌개의 생김새에 차이가 있진 않을까? 우리는 돌개를 꺼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계정에서 나온 뒷껍질인데 색깔도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이거는 되게 매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껍질에 뭐 이렇게 표면이 좀 덜 매끄럽다고 해야 되나?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껍질 색깔은 달라요. 그냥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식당은 어떨까? 여수에서 잡은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울산바다? 그런데 이건 역시 돌개 껍질 색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까 그거 본 거하고 정말 비슷하고 이거는 색깔 되게 연하고 진하네. 중국산 돌개와 비슷한 무늬와 색깔을 보이는 두 식당의 돌개. 과연 중국산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돌개는 저 지방에서 쓰는 방언이고요. 정식 명칭은 민꽃게라고 합니다. 민꽃게는 주로 우리나라 이제 전면 안에 다 서식을 하는데 얕은 바다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요. 동해보다는 서해나 남해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민꽃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 일본, 특히 동남아시아까지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같은 종으로서 같은 색에서 밝은 색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색깔로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돌개라 불리는 민꽃게는 아시아 전역 해안가에 서식하는 단일종으로 색과 모양만으로는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상황. 또한 여수가 돌개의 산지로 알려진 것과 달리 돌개의 국내 최대 산지는 서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은 것은 혹시 서해안 돌개는 아닐까? 서해안의 한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해안가 앞에는 각종 수산물을 파는 식당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우리는 한 식당을 방문해 돌개에 대해 물었습니다. 돌개로 요리한 건 없어요? 이 근처에도 없어요? 아, 요 근처에도 없어요? 예. 돌개는 없어요. 저기 여수 쪽으로 가야 많아. 아, 그래요? 그렇다면 항구와 인접한 수산시장에서는 돌개를 찾을 수 있을까? 돌개도 있어요? 돌개는 없어요. 돌개도 여기는 안 팔아요. 아, 이쪽 다 안 팔아요? 예. 여기 많이 잡힌다 그러던데? 돌개는 모르겠어요. 두 개 같은 거 있어요? 개 조그만 거? 아, 없어요? 여기 다 없어요? 이게 내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하는 거지. 우리는 수소문 끝에 이곳에서 돌개를 유통한다는 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돌개 때문에 거든요. 네. 드디어 만난 서해산 돌개. 배에서 바로 돌개를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하는 여수와는 달리 서해안에서는 이렇게 대부분 냉동 형태로 유통한다고 하는데요. 다 여수 돌개 뭐 선장이 하는지 뭐 이랬는데 다 여기 나오는 서해안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해에서는 거의 다 여수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여기 쪽에 아무래도 그 돌개 박하니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굴만 다 가요. 이쪽으로. 자기네들 명차고 크게 있는 사람들은 일일이 갖다 놓죠. 그래서 나가면서 이렇게 가져해놓고 이제 생각하죠. 서해안에서 잡힌 돌개는 대부분 여수로 내려간다는 업자의 말. 키로에?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색깔 넘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다른 업자를 만났습니다. 돌개 요즘 얼마예요? 많이 비싸요. 싸고. 작년에는 좀 쌌어요. 작년에 5,000원, 1,000원 하나 가까이. 많이 가져가긴 해요, 돌개. 많이 가져가면 지금 여수까지 오면서 여수를 갔다 와요. 관광객들이 먼 길 마다 않고 여수를 찾아가 줄까지 서가며 먹었던 별미 돌게장. 사실 그 돌개는 여수 앞바다가 아닌
서해안에서 잡힌 돌개였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여수로 향했습니다. 과연 서해안산 돌개를 사용한다고 밝히는 식당이 있을지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한 식당에서 돌게장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돌개는 여기서 잡은 거예요? 여기에 돌개가 많이 나왔나요? 이곳 역시 여수산 돌개를 사용한다는 직원의 말.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마침 손질을 앞둔 돌개를 볼 수 있었는데요. 원산지 표기가 하나도 없네. 작업 중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원산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걔는 다 여수 거예요? 아, 돌개요? 여수가 돌개 유명하지 않나? 돌개는 여기서 잡은 거예요? 여기에 돌개가 많이 나왔나요? 여수산 돌개라는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떨어졌다. 문제는 원산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게장을 다시 주워 담아 손님상에 그대로 나가는가 하면 이것저것 만진 손으로 손님에게 나갈 게장을 옮겨 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일부 식당만의 문제일까? 우리는 앞서 방문했던 돌게장의 원조라 불리는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북적이는 식당 안. 주방으로 들어가 위생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주방엔 냉동된 수산물의 해동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화를 신은 발로 해동 중인 수산물을 밟는 직원. 이것은 바로 반찬으로 제공되는 새우였습니다.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데요. 잠시 후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손님상에서 나온 반찬을 너무나 익숙하게 다시 반찬통에 부어 재사용하고 있는 직원들. 주인공 돌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이 남기고 간 게장 그릇도 어디론가 옮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손님에게 나가는 게장이 담겨있는 통이었습니다. 양념게장은 물론 간장게장까지 모두 재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먹다 남긴 집게발 하나, 간장게장에 간장 한 방울까지도 꼼꼼히 재사용하는 모습, 정말 알뜰합니다. 이렇게 재사용에 재사용을 반복한 게장은 손님의 상에 그대로 오르고 있었는데요. 넉넉한 리필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수 게장 골목에 위치한 식당들의 위생 점검을 위해 총 4개의 식당에서 시료를 수거해 일반 세균과 대장균에 대한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세균과 대장균군이 대부분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대장균까지 검출됐습니다.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게장은 여름철 식중독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관과 함께 돌게장 식당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를 지금 취재를 한 내용인데요. 네, 저기 보시면은 이제 사용한 이제 것들을 요건 게장은 물론 반찬 재사용 현장이 담긴 취재 영상을 보여주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담당자. 여수의 대표 맛집이라고 불리는 식당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손님들이 바로 입으로 바로 이제 흡수하는 음식이라서 살짝 이게 되게 여름철에는 더더욱 위험한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보통 보는 것을 찍어놓고 보면 짠 그렇게 나오고 그게 이제 스토프도 대장균 뭐 여름철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좀 못한데 아이 여 음식점 천대 갖다 주십시오. 한나라도 대목 사람 없습니다. 식품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되는 위법 사항인데요.
계속된 추궁 끝에 식당 대표는 식품 재사용과 위생 상태의 지적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고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었으면 그게 아니니까. 위생 단속에 이어 우리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돌개의 원산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꽁꽁 감춰져 있던 돌개의 원산지 미스테리. 정말 여수산이었을까요? 그런데 낯익은 아이스박스가 보입니다. 어제 보관하려고 했지. 작업 누가 해줬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예. 이 박스에 담긴 돌개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작년에 들어온 거. 작년 거? 예. 그 국산 돌개 어디서 갖고 오십니까? 인천 지역이나 인천 지역 동지 지역하고 네. 서해안 쪽에서 마시는 이웃에서 하신 거 없어요? 예. 결국 여수 앞바다에서 잡았다던 돌개는 서해안산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식당을 포함한 인근 개장 식당에 대한 원산지 조사 결과 다수의 식당에서 여수산 돌개가 아닌 서해안 돌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때 바닷가의 돌만 들춰도 볼 수 있었다는 돌개. 이제 그 수가 줄어 돌게장의 맛을 이어가기 어렵다면 꼼수와 거짓이 아닌 믿음과 신뢰로 그 맛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알고 먹는 것과 속아서 먹는 것은 분명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제 앞에는 각기 다른 바다에서 자란 돌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색과 무늬가 각기 달라 보이지만 둘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식지만 다를 뿐 사실은 같은 종의 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해안 일대에서 잡힌 돌개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수 부근 남해안에서 잡힌 돌개입니다. 하지만 남해안의 돌개 생산량은 점차 줄어들어 여수에선 여수 돌개는 없다라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수를 대표해온 음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식당에서는 여수 돌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가며 여수 돌게장의 맛을 찾은 손님들이 맛본 것은 어쩌면 배신감일지도 모릅니다. 기나긴 줄을 섰던 손님들에게 더욱 철저한 위생과 원산지 관리로 여수 밤바다의 추억만큼 기억에 남을 그런 맛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수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맛의 비결일 것입니다.